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뜨거운 지지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다가옵니다. 서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바로 세우라는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 무겁게 받겠습니다. 경선에 함께해 주신 두 후보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희숙 후보님의 통찰과 정책적인 역량, 박수민 후보님의 행정 경험과 개혁 의지, 이 비전과 문제의식을 제가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미래이자 한국 정치의 자산인 두 분과 함께 단결로 혁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가를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폭주하도록 그대로 둘 것인지, 견제와 균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지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기,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초대형 비리 앞에서 검찰은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를 쥐고 흔들며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며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그 측근은 보석 상태에서 버젓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도 아닙니다. 민주를 입에 오르지만 실상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카르텔일 뿐입니다. 법이 권력의 죄를 벌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정의를 잃은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년 전 제가 다시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 평범한 이웃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은 전월세값 급등에 갈 곳을 잃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부동산 대란, 다른 누구도 아닌 5년 전 민주당 정권이 똑같이 자행했던 일입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불평등을 키우고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쌓아올린 역설과 비극의 좌파 정권 시대였습니다.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죄악시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가뭄을 넘어서서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좌파 시민단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시를 ATM 지급기로 삼았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념적인 좌표에 매달린 결과 그렇지 않아도 낙후됐던 강북은 벽화들만 남긴 채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갔습니다. 각종 국제기관 평가에서 도시 경쟁력을 비롯한 각종 수치, 순위는 하락을 거듭했고 우상향하던 서울의 방향도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었습니다. 지난 5년 저는 이 역주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주택 공급의 빙하기를 끝냈고 미래의 집과 서울론으로 청년의 사다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정부가 벤치마킹에서 전국화한 모두의 카드의 시조인 기후동행 카드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렸고 이제 280만 서울 시민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손목닥터 9988로 누구나 누리는 건강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도시의 생태와 매력을 함께 창조해냈으며 1000개의 초록정원,
정원도시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은 전국으로 번지면서 나라 전체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친환경 CNG 버스와 지하철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는 평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대기질을 크게 개선시켰고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압도적으로 완성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5대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성장은 몇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의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닿는 변화로 서울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디딤돌 소득 2.0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중 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실직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위기의 중장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고립운둔 청년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더 촘촘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너는 수혜 대상을 시민의 70%까지 넓혀서 교육의 기회가 계층에 따라서 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빚더미가 아니라 자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압도적 변화로 만들어낸 과실을 청년에게 가장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번영을 청년의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집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집값을 잡는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로 시장을 바로잡겠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강남북 용적률 격차를 해소해서 강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려내겠습니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누어 갚는 바로 내 집으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시니어 주택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불안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이동권 격차가 없는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출근길에 10분, 퇴근길에 20분을 줄이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삶의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이 곧 삶의 질 개혁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하철 신호 시스템을 개선해서 혼잡도는 낮추고 배차 간격은 좁히겠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1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빈틈없는 연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과 심야, 새벽 시간에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로 이동약자의 하루를 온전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북과 서부권의 교통인프라 공사도 앞당겨서 강남과 대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도시 서울을 완성합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도시가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게 돌보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부터 건강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손목 닥터 9988, 그리고 정신 건강을 보듬는 외로움 없는 서울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보듬는 진정한 건강 공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서울 투어노믹스, 관광이 성장인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은 그저 많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매력과 국가의 품격을 세계에 파는 전략 산업입니다. 사계절 내내 축제가 이어지는 펀 서울, 그리고 3377 관광시대의 고도화를 통해 체류, 지출, 재방문이 선순환하는 프리미엄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의 파고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관광산업은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이 크십니까? 26년간 당을 지켜온 당인으로서 또 중진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서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 오세훈,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승리한다면 야당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 창당 수준의 보수 혁신과 정치 정상화에 제 모든 역량을 걸겠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보수다운 보수를 반드시 재건토록 하겠습니다. 낡은 구호로 연명하는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수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보수가 아니라 땀과 실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보수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보수 대개조의 길, 여러분께서 직접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파부 침주의 각오로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보통의 통상의 선거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내어주는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서울이 이기면 시민이 이깁니다. 서울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들이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정원호 민주당 후보랑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원호 후보의 생각이, 정원호 후보의 철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그분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정동 사업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앞으로 회자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여를 5천억 정도 받아냈는데 그게 많이 받아낸 것이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비롯된,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을 취한 자들의 그 엄청난 액수의 이익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께 서울시를 맡긴다면 아마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명픽 후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힘을 초기에 많이 실어주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그분이 되신다면 4년 내도록 그 은혜를 갚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또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본인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강 르네상스도 동대문 DDP도 세비섬도 서울의 대기질 개선도 모두 다 시민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시작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아까 말씀드린 손목닥터 9988, 서울넘 모두 시민들이 해달라고 그러셨던 일들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서울시를 내다보고 첫 임기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밀어붙여서 더군다나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시켰던 사업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해야지 시장이 비전을 설정하고 일하는 것은 죄악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분의 이익을 바라보는 철학을 드러냅니다.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든다. 탑3 도시를 만든다. 이런 레토릭에, 이런 말씀들은 레토릭에 불과할 뿐 앞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실천 방안도 그분의 일을 바라보는 철학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5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여지없이 시민들께 폭로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이제 송동구에서 뭔가 성과를 냈던 막연히 알려져 있던 그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아마도 현명하신 판단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미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라보는 그분의 행정 철학이 스스로 그분의 발목을 묶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JTBC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앞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계속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닥 잡힌 선대위 구성은 뭔지? 일단 지금 이제 오늘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 이제 1시간 남짓 됐는데 이거 여의도로 오는 차 속에서 두 분 저와 경쟁했던 두 분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통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중으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틀이 짜이겠죠. 아울러서 우리 당내 외에 젊고 개혁적인 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둘 이제 공개하게 될 텐데요. 그런 방향으로 선대위도 구성하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채워서 아마 이른바 제가 이야기해왔던 중도 확장 선대위, 혁신 선대위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실 수 있습니다. 장기혁 대표 방미 일정이 예전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도 비판이 좀 많은데 시장의 태명이 어떠신지 좀. 이제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는 단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더 확정이 되면 거의 모든 광역기초 단체장 또 의원님들의 공천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도부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후보자들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후보자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또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다. 중앙일보 말씀이세요. 네, 선생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전에 인터뷰에서 빨간 장바 입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의 이런 관계 설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까 보수 재건 이런 단어를 꺼내주셔가지고 크게 여쭤봅니다. 예, 제가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초록색 잠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서울시를 정원도시로 만들어 온 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초에 목표로 했던 1000개의 정원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지금 1100개 정도 만들면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어간다는 아마 강한 인상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도 초봄을 상징하는 연두색 넥타이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당색이 빨간색과 흰색을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혼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원도시를 추구해 간다는 메시지를 이런 색깔로부터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혼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꽤 경과해서 마지막 질문이 좀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파이낸셜 뉴스 이야기죠. 지금 부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후보가 출마하셨나요?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좀 부대 보이시나 이제 개혁 친당에서도 김정식으로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합할 수 있는 힘은 다 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의견이 지금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이 가장 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보궐선거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경기도 후보를 낸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이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후보, 경기도의 어떤 후보, 또 인천의 어떤 후보를 생각하시는지를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 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힘을 합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후보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와주신 기자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